오늘 수업은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덧셈 정리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 밑에 배각 공식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물론 이제 특강이긴 한데 반각 공식도 있습니다. 반각 공식은 잘 안 나오는데 외워놓으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사인의 각 두 개, 알파와 베타를 두 개 더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사인이라는 아이는요. 네, 사인이 먼저 오면요. 네, 부호가 아니고 사인과 코사인이 번갈아 나온다라고 외워주면 좋습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외우는데 선생님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거 두 개가 그냥 자리를 바꾼다라고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그래서 그냥 이 두 개가 그냥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요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빼기였으면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풀마 붙이고요. 여기 그대로 풀마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은요. 코사인끼리 먼저 오고요. 사인은 사인끼리만 온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사인은 4잖아요. 4. 사이좋게 나온다는 거고요. 코사인은요. 네, 코사인 아이는요. 크가 먼저 옵니다. 코사인 먼저 오고요. 사인 오면 됩니다. 그리고 부호는 코사인 부호는 반대로 오면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풀마 씌우고 이렇게 외웁니다. 코사인은 코사인 먼저 오고 사인 먼저 오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지키지 않으면 풀 때 헷갈립니다. 다음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자, 탄젠트는요. 조금 다른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은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인데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게 분자로 분리가 돼서 그대로 간다라고 외워주고요. 분모는 두 개를 곱한 거를 부호 반대 빼줬다라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호는 반대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로 바뀐다. 즉 얘는 탄젠트는요. 부호가 그대로 가요. 부호가 그대로 갑니다. 분자만 그리고 분모는 부호 반대라고 외워주면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왜 이걸 외워주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인 105도. 자, 우리 사인 105도라는 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얘를 우리 각 변환 공식을 써서 90도로 바꾼다고 해도 얘는 1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 변환 공식 쓴다고 해도 얘는 2, 4, 5명 아니니까 사인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코사인 15도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코사인 15도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야. 무슨 말이라고요? 각 변환 공식을 써서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덧셈 정리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각 변환 공식 90도 또는 180도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냥 각 변환 공식을 써서 만약에 30도, 45도, 60도 이렇게 값을 알 수 있는 각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각 변환 공식을 써서 풀면 되는데 이렇듯 각 변환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 덧셈 정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각 변환 공식을 쓸 수 없다는 게 앞에서 배운 우리 복습할 때 배웠던 각 변환 공식을 쓸 수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90도 플러스 15도라는 거는 각 변환 공식을 쓸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덧셈 정리를 쓸 건데 덧셈 정리를 쓸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각 0도, 30도, 45도, 60도 또는 90도 얘네들의 각으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105도를 뭐로 쪼갠 거예요?
60도 더하기 45도로 쪼갠 거예요. 왜? 60도와 45도는 우리가 삼각비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그럼 이게 공식으로 쓰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꼴이 된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꼴이 된 겁니다. 자, 사인 사이 좋다고 했죠. 시읒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번갈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인 60도, 코사인 45도. 그리고 사인은 부호 그대로 간다고 했죠. 플러스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했죠? 각이 바뀌기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꼭 코사인을 앞에 먼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사인 45도, 코사인 60도.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곱하기는 A 곱하기 B 곱하기 A 똑같으니까 그냥 코사인을 먼저 쓰는 게 헷갈리면 그냥 사인, 코사인이 연달아 오는데 각만 바뀐다라고 외워주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각만 바꿔준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값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이에요. 자, 포인트를 알겠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각 변환 공식 사용할 수 없고 첫 번째 덧셈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뭐다? 네, 1번 각 변환 공식을 사용할 수 없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삼각비의 값을 알 수 있는 각도로 나눠줘야 돼요. 삼각비의 값을 알 수 있는 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원리 이해되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5도 각이 너무 작다 그렇죠. 그럼 이걸 더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뭐로 해주라는 거예요? 네, 빼기로 표현하라는 거고 역시나 60도 빼기 45도 하면 15도가 되는 거죠. 지금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바로 알아야 하겠지만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 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어때요? 코사인부터 시작한다 했죠? 코사인 60도, 코사인 45도. 그리고 부호는 반대로 플러스 그리고 사인 60도, 사인 45도. 그대로 적어줘서 계산만 해주면 네,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배웠던 내용을 그냥 필기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특히 이거 순서 안 바꿔도 된다는 거, 그냥 각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 따로 필기를 하고 싶은 친구는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이렇게 필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필기할 때 조심할 거는 위에 거끼리, 밑에 건 위에 거 따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사인은 부호 그대로, 코사인은 부호 반대. 그리고 탄젠트는 이 부호를 분자가 그대로 따라가고 분모만 바뀐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3번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아주 빈출되고요. 자, 여기 필기할 내용이 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네, 위에서 배웠던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x축이 존재하고요. 두 직선이 존재합니다. L1, L2 이렇게 존재합니다. L1은 우리가 m1x 플러스 n1이라고 하고요. L2는 y는 m2x 플러스 n2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나죠?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뭐랑 같았죠? 탄젠트 값과 똑같았습니다.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었죠. 그래서 L1의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관계죠. 그래서 이 각을 알파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네, 기울기랑 똑같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베타가 되죠. x축과 양이 이루는 각. 그래서 m2를 네, 탄젠트 베타라고 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삼각형이 그려진다, 그죠? 얘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이 그려진다, 그쵸? 자, 뭘 할 수 있죠?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자, 이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외곽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세타가 베타라는 공식이 하나 도출되게 되죠. 그럼 이걸 세타로 바꿔주게 되면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하면 그냥 얘를 베타라고 두고 얘를 알파라고 둬서 알파 빼기 베타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서는 뭐 선생님 바꿔줄 거니까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순서 뭐 표현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랑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얘 부호 그대로 분리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리고 부호 반대가 되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탄젠트 베타가 뭐랑 똑같다고 했죠? M2랑 똑같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 M1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마찬가지 얘들도 곱하기로 그대로 대입만 해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공식을 기울기 M1, M2로 바꿔준 거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값을 씌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더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뭐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을 씌워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뒤에 필수예제 문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확인하고 또 그때 한번 또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필기를 남겨놓고 화면 멈춰놓고 필기를 남겨놓으세요. 자, 필기가 끝났다면 이제 배각 공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각 공식은 뭐예요? 배. 네, 몇 배 각이? 네, 배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배가 됐다는 겁니다. 2배. 2배가 됐다는 거고요. 사인 2알파는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증명하는 건 별거 없고요. 2알파라는 건 알파 더하기 알파 아닙니까? 네, 그거 그냥 공식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은 사이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부호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코사인 어떻게 됩니까? 여기 쏘리. 쏘리.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졌네. 자, 그 사인 알파, 코사인 미안. 베타가 돼야 되죠. 이거 쏘리. 알파니까 알파 되죠. 그 다음은요.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바뀔 게 없네요. 그냥.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똑같은 걸 몇 번 더한 거예요? 네, 2번 더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사인 2알파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다 2배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도저히 기억이 안 났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떡하죠? 그냥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바꿔서 그냥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2알파입니다. 코사인 2알파. 네, 코사인 2알파는 뭐랑 똑같냐면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더하기 알파로 바꿔서 공식 그대로 쓴 거고요. 공식 쓰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얘를 바꿔준 거죠. 자, 얘를 어떻게 바꿔줬을까요? 얘를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인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빼기 코사인의 제곱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옆에 빼기 있죠? 그 빼기 해주면 빼기 플러스로 바뀐다. 그쵸? 그럼 코사인 제곱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얘를 뭐 한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용해서 네, 그냥 대입해 준 거예요. 코사인으로 똑같이 바꿔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얘는 뭐 한 거예요? 네, 그냥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서 그냥 계속 해준 겁니다. 얘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고요. 사인으로 바꿀 때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알파입니다. 순서가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뀝니다. 조심해 주시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다음 탄젠트 2알파는요. 이게 조금 애들이 3번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얘랑 뭘 헷갈려냐면 이 두 개를 좀 많이 헷갈려요.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까 덧셈 정리는 어떻게 했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모에 얘가 분리해서 그대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였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였어요. 근데 배각 공식은 어떻게 되냐? 이게 2배가 됐죠? 얘도 2배로 늘려주세요. 2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라고 설정됩니다. 얘도 그냥 2알파를요.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위에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매번 공식을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외워주는 거고요. 베스트는 그냥 잠깐 내신 시험 칠 때는 외워주면 좋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외우기 너무 헷갈려요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얘를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바꾼 다음에 위에서 외웠던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네, 똑같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외워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면 좋겠고요. 특히 2번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열심히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꼭 외워주세요. 자, 됐고요. 그럼 배각 공식 문제 한번 볼까요, 밑에? 아이고야, 사인 알파가 5분의 4일 때 사인 2알파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사인 2알파 어떻게 돼? 공식 쓰면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맞습니까? 그럼 나 뭐만 알면 돼요? 코사인 알파만 구하면 되죠? 어허, 5분의 4 나왔는데 몇 사오면각? 네, 2 사오면각.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네요. 삼각지각삼각 되고 5분의 4면 얘가 5고요. 얘가 4네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밑변 3이 되네요. 그럼 코사인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이 되죠. 그리고 2 사오면은 올싸 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하네요? 마이너스 5분의 3 여기 보이죠? 대입만 해주면 답 나오는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해준 거냐면요. 얘는 어떻게 해준 거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근데 사인 제곱이 나와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사인 제곱 없애면서 루트 씌운 거고요. 원래는 풀마가 붙는데 2, 4, 5면에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그냥 빼기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구한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 추천은 그냥 삼각형 그려가지고 그냥 값 구하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우리 반각 공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반각 공식은요, 뭐 필수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뒤에 넘어갔을 때 뭐 미분할 때 또 반각 공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문제를 풀 때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면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워주세요. 네,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은 부호 반대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탄텐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들어간 건데 2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뭐 나머지 탄텐트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 반각 공식은요, 배각 공식에서 유도한 과정이고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 정도는 그냥 외워주면 좋고요.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자, 코사인 알파 보입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2 곱하기 2분의 알파랑 똑같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얘를 그냥 하나의 각으로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대문자 i였다고 하면 코사인 2a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코사인 2a가 된 거예요. 코사인 2a. 맞습니까? 코사인 2a면 우리 아까 뭐였어요? 배각 공식 기억나나요? 배각 공식. 배각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인을 이용한 배각 공식을 쓴 거예요. 사인 뭐였어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였는데 여기는 2a니까 그냥 a라고 둘게요. 맞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원래대로 돌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이게 얼마였다? 원래 이게 두 개 곱하면 약분돼서 코사인 알파죠? 이게 코사인 알파였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넘깁니다. 이항시킨 거예요.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어떻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고 2 나눠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배각 공식에서 유도한 공식이고요. 뭐 선생님 너무 헷갈려서 그냥 저는 유도할래요 하면 유도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배각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유도하면 됩니다. 자, 유도하면 되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반각 공식이나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배각 공식은요, 둘 다 머리 이용한 거 배각 공식을 이용한 거긴 한데, 자, 사인을 유도해낼 때는요, 배각 공식 중에서도 사인이 나오는 공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코사인의 반각 공식을 쓰고 싶다면 배각 공식 중에서도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도 알면 좋고요. 더 좋은 거는 암기를 해주면 좀 더 편하겠다, 그쵸? 그래서 암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분할 때도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알면 좋으니까요. 유도하는 과정까지 기억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왜 서술형에 나오면 공식을 못 쓰니까요. 근데 서술형이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딱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요.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라 했죠? 코사인 2분의 알파. 이런 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자, 맞죠? 2분의 알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뭘 구할 거다?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구할 거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2, 4오면 각이 되겠습니다. 자,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자, 보세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라는 건요. 코사인 2분의 알파를 전체 제곱한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있죠? 이거. 얘랑 이거 두 개 똑같은 표현. 즉, 나는 코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면 얘를 제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곱값을 구하면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쵸?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그냥 유도를 또 해야 돼요. 맞죠? 유도를 해서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코사인 알파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만약에 공식을 만약에 외웠다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코사인 알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만 대입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8분의 3이라고. 그거 이제 뭐 하면 돼요?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는 거죠. 8분의 3이고요. 2, 4, 5면 가기가 뭐가 됩니까? 자, 그리고 루트 씌웠죠, 맞죠? 루트 씌웠고 4분의 루트 6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질문. 선생님, 코사인은 2, 4, 5면에서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라고 됐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2분의 알파 값을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2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네, 1, 4, 5면의 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2분의 알파라는 거는 1, 4, 5면의 각이라서 얘 플러스라고 적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나온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얘 보면 선생님 2, 4, 5면 각인데 왜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알파라서 1, 4, 5면 각이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반각 공식 이번에 사인 알파가 나왔다. 그쵸? 사인 알파가 나왔고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몇 사분면 각인지를 확인해야겠다. 그쵸? 항상 2로 나눠서 몇 사분면 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이고야, 1 사분면 각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얘 뭐 할까요? 우리가 얘는 알 수 없지만 뭐는 알 수 있죠? 제곱의 반각은 알죠? 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인 하니까 사인의 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우리 사인의 각 얼마였습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였어요. 맞죠? 반각 공식 쓰면. 근데 우리가 코사인 알파 값을 모르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역시나 얘를 이용하라는 거죠? 근데 얘는 알파기 때문에 원래 각을 이용해야 돼요. 즉 2, 4, 5면 각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삼각형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됐고 집값 3분의 2루트 2가 되고 얘는 그럼 1이 되겠네요. 왜 제곱하면 8이 되니까.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됩니까? 2는 4, 8, 9, 1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이 자체는 2, 4, 5면의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4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답? 3분의 2가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근데 내가 제곱을 구한 거죠. 나는 얘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제곱을 없애면서 뭐 하면 돼요? 풀마루트 씌우면 됩니다. 근데 아까 2로 나눴을 때 얘 몇 사분면각? 1사분면각. 그래서 뭐 붙여준다? 플러스만 남기면 된다. 그래서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6 정답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외워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외워주면. 만약에 외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도 과정을 거쳐야겠죠. 맞죠? 얘를 못 외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유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코사인 알파가 뭐랑 같냐? 코사인 2 곱하기 2분의 알파다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백악 공식을 쓰는 거죠. 백악 공식, 그쵸? 백악 공식을 쓰는 거지.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알고 싶어요? 사인을 알고 싶은 거죠. 사인을 알고 싶은 거죠. 사인. 맞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각인데 2분의 알파가 됐겠죠. 맞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제곱의 2분의 알파인데 어쨌든 얘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면 어쨌든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똑같으니까 어쨌든 증명하는 과정을 알면 더 좋고요. 어쨌든 공식은 외워주면 편해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외워주면 좀 편하다는 거예요. 외워주면 좀 편하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줍시다.
자, 이제 넘겨서 필수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나와 있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네,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각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은 어떻게 되죠?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된다 했어요. 사인 사이가 좋다 그랬어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은 부호 그대로 플러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코사인 베타랑 코사인 알파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래서 얘를 준 거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 어차피 구했어야 되네. 뭘 구해줬어요?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해야 되고 코사인 베타 값을 어쨌든 구했어야만 하네요. 그쵸? 그럼 뭐 하면 돼? 1싸움을 가는 거 삼각형 그리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죠. 90도 그리고 알파 13분의 5죠. 5대 12 대 13이니까 10이었겠네요. 코사인은 13분의 12였네요. 자, 그리고 사인 베타가 됐다면 얘가 사인은 5분의 3이네요. 그럼 얘가 4가 됐겠네요. 그쵸? 그럼 코사인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베타 5분의 4가 나오네요. 1사분면이라서 전부 다 플러스라고 적어준 겁니다. 1사분면 각 주어졌죠, 문제에서.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네, 외웠던 공식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다음 코사인 공식 써볼까요?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겠죠? 키읔 세잖아요. 그죠? 세죠? 코사인 세잖아요. 그럼 코사인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부호 어떻다고요? 반대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코사인 셉니다. 세기 때문에 코사인 먼저 나와야 돼요. 사인은 씌어지죠? 사이가 좋아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됩니다. 다음 탄젠트 그리고 답만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는 건 안 할게요. 너무 쉬운 거니까 왜 이미 구해놨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탄젠트 해볼게요. 탄젠트 선생님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요? 얘는 분리되면서 분자에 그대로 간다고 했죠? 그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고요. 분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호 반대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선생님 탄젠트는 모르는데요? 네, 역시나 탄젠트를 그럼 구하면 되죠. 그럼 문제 풀기 전에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구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구해놓고 시작하면 그럼 처음부터 구해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구해놓고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구해놓지 않았네요. 13, 5, 10이니까 탄젠트 얼마가 돼요? 12분의 5가 되고요. 탄젠트 알파는 12분의 5가 되고요. 베타는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얘는 3이죠. 그럼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뭐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죠? 네. 마무리는 우리 학생들께 맡길게요. 너무 쉬운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치? 그럼 처음에 뭐부터 하고 시작하라고요? 네, 이렇게 삼각비 쫙 예쁘게 구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하고 여기가 공식을 외워야만 합니다. 네, 공식 외워주세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역시나 뭐 확인 체크 문제도 다 똑같지 않나요? 그죠? 이거는 왜 준 거예요? 네,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려주려고 준 거죠.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주려고. 그래서 뭐 확인하라고? 네, 부호 확인하라고 준 겁니다. 부호 확인하라고. 얘는 1사분면 각이고요. 얘는 몇 사분면? 3사분면의 각이네요. 그쵸? 그러면 좀 뭐 하면 돼요? 1사분면은 다 플러스다. 그치? 그럼 여기에 코사인 구하고 탄젠트 구하면 되죠? 어떻게? 삼각형 그려가지고요. 그러면 사인 알파 5분의 4니까 3이네요. 코사인은 그럼 5분의 3이고 탄젠트는 3분의 4네요. 그쵸? 됐고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는 몇 사분면각? 3사분면각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10분의 3 루트 10이네요. 그럼 얘는 100이고 얘는 90이니까 빼면 10이네요. 이거 루트 10이네요. 그쵸? 루트 1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도 구하면 되죠. 자, 코사인 아니고 사인? 아이고, 뭐죠? 사인 베타. 이게 베타. 사인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루트 10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탄젠트 베타는 3루트 10분의 루트 10. 약분하면 3분의 1이 나오고요. 3, 4, 5면 가니까 올사탄 탄젠트만 플러스죠. 플러스 얘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값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네, 공식 써가지고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다. 그쵸?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공식 쓰는 건 여러분께 맡길게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몇 사분면인지 각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거 이용해 삼각형 그려가지고 역시나 다 구한 다음에 공식 써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쵸?
요 106번, 107번 여러분께 맡길게요. 다음 108번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두근이 나와 있죠? 그럼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근과 계수 관계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할 때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x제곱의 계수가 반드시 얼마일 때 쓸 수 있는 겁니까? 1일 때만 쓸 수 있고요. 1이 아니다. 그쵸? 그럼 어떡해요? 네,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x 계수의 부호 반대가 뭐가 됩니까? 두근의 합입니다. 즉 두근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두분의 곱이죠. 두분의 곱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공식 쓰면 되겠다. 그쵸? 더하기는 어떻게 한다 했죠? 분자의 부호 그대로 분리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호 반대로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답 얼마? 4라고 확인되는 거죠. 네, 진짜 별거 없다. 그치? 공식 잘 외워주고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필사제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 필기했던 내용 맞습니까? 네, 아까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어렵게 풀 필요 없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 두 직선이 있는데 이루는 각이 세타를 할 때 다들 세타값 구하세요 했죠?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기울기의 양수 음수만 파악합니다. 이게 기울기 양수죠. 그럼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그냥 양수 쪽으로 하나 그냥 대충 그리세요. 얘 음수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네, 대충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5다라고 하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얘 어쨌든 x축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죠. 그쵸? 그럼 x축 대충 이렇게 둡니다. 맞죠? 이렇게 둡니다. x축 대충 이렇게 둡니다. 자, 이루는 예각이 세타라고 했죠? 네, 이루는 각, 얘가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그럼 베타라고 합시다. 두 개 뺀 거 할 거니까 얘가 이루는 각 알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세타 플러스 베타가 알파죠. 왜?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외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럼 세타 플러스 베타가 알파니까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되죠. 여기 대신 대입을 하게 되면 탄젠트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 그쵸?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분자에 분리시키세요. 부호 그대로 1 플러스 부호 반대하고 2개 곱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근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뭐랑 같다고 했죠? 기울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양의 방이 이루는 거 얘니까 탄젠트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2라는 게 확인되고요. 탄젠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네, 다 플러스 1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선생님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요. 만약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돼요.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왜? 이미 기울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둬버리는 거죠.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탄젠트 베타가 2다. 해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랑 똑같다. 대신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만 씌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6, 공식 써야겠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절대값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6분의 마이너스 5니까 네, 답 1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익숙해지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쌤처럼 그림 그려서 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절대값을 씌우나요? 이루는 각이 몇 도? 예각. 예각은 뭐예요? 90도보다 작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 탄젠트 값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예각이라서 그래요. 예각. 이루는 예각이라서 절대값 씌워가지고요. 플러스를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똑같은 문제니까 109번은 네, 한번 풀어보시고 110번 한번 볼까요? 자, 1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10번은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얘 바꾸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나오고요. 밑에 건, 옆에 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뭐 탄젠트 알파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고요. 얘를 탄젠트 베타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이루는 각 세타라고 하면 그냥 탄젠트 절대값 씌우고 예각이라고 어차피 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라고 설정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절대값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의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하면 플러스네요. 1 플러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 절대값이 되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얘가 3분의 5분의 3분의 5가 나오네요. 약분하면 1 되네요. 오케이.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예각이니까 90도보다 작은 각 중에 탄젠트가 몇 도가 되면 1이 나오죠? 네, 4분의 5. 탄젠트가 세타가 4분의 파이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타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시컨트는 뭐예요? 코사인의 역수 아닙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인 거죠. 코사인 45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고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고 역수면 얼마입니까? 네, 2였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리고 이 유형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필수에서 6번은요. 이 문제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좀 유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111번은 어때요? 예각의 크기를 줬죠? 이번에 각을 준 거예요. 각을 준 거. 각을 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를 이제 K라고 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죠. 두 번째, Y는 2분의 KX 빼기 2분의 1이 나오니까, 얘를 알파라고 두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가 2분의 K라고 나온다는 거죠. 2분의 K라고 나온다는 거고,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 했기 때문에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1이 뭐랑 같다는 겁니까? 어쨌든 이 각은 예각이니까 일단 쓰긴 쓸게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의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는 거죠. 그리고 대입할 수 있다. 그쵸? 그럼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그 뒤에 곱하면 6분의 K다. 그쵸? 그리고 얘는 3분의 1 빼기 2분의 K.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절대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값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통분할게요. 6분의 K 플러스 6분의 2 마이너스 3K가 되고 6 약분돼서 뿅뿅 사라지네요. 그럼 사라지게 놔두고 2 빼기 3K 그대로 쓰고요. 절대값 없애면 우변에 풀마 1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1대랑 마이너스 1대 나누면 되네요. 2 빼기 3K가 얼마가 돼요? 풀마 K 플러스 6이 되네요. 그럼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대 나누면 되죠. 1 빼기 3K가 K 플러스 6일 때랑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4K가 4가 나와서 K 마이너스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K 값 우리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2 마이너스 3K가 빼기 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다. 그죠? 넘기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8이니까 K 양수 4 나오죠? 아, 양수니까 K 값 4라는 거 확인됩니다. 절대값 없앨 때 우변에 풀마 붙이다는 거, 절대값 없애면서 풀마 붙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 답 4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필수예제 7번 백악공식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백악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공식 역시 외워줘야겠죠. 자, 사인 2알파부터 한번 점검해볼까요? 공식 어떻게 됩니까? 2배 해주면, 사인은 2배 해주면 된다 했죠. 2, 아이고 너무 크네요. 좀 줄일게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맞습니까? 이 공식이라 그랬죠. 외워주세요. 다음 코사인은요. 공식이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그리고 이거를 변형한 공식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랑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거 부호만 반대가 된다 했어요. 사인으로 바꿀 때는 이 세 가지 공식이 존재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편한 걸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 탄젠트 2 알파는 어떻게 된다 했죠? 분자를 2배 해주려 했어요. 맞아 안 맞아? 2 탄젠트 알파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 제곱한 걸 한번 빼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곱해요. 조심해줘야 돼요. 분자 2배 해주고요. 밑에는 제곱해주고. 덧셈일 때는 분자 분리해서 그대로 써주고 두 개가 탄젠트 알파부터 곱했죠. 이게 좀 배각이랑 배각이랑 덧셈 정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잘 구분해서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외워주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몇 사곱면 각입니까? 네, 2, 4곱면 각이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하면 되죠? 네, 나머지 코사인이랑 탄젠트만 구하면 답이 나오네요. 그죠? 2, 4곱면 각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될 거고요. 4분의 3. 아이고, 4분의 3이죠? 자, 4분의 3이 됐네요. 그러면 4, 46에 9 빼면 7이니까 얘 루트 7이었네요. 그쵸?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 2, 4, 5명이니까 그럼 사인 알파는 양수고 그럼 4분의 루트 7이 되겠네요. 사인 알파는요. 그리고 그 다음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루트 7인데 2, 4, 5면은 탄젠트 마이너스니까 빼기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대입. 얘는 뭐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됩니다. 제곱해서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뭐 편한 거 하세요. 대입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역시나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역시나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같은 문제 112번은 뭐 똑같이 풀면 되는 거고요. 몇 사오면 각인지 잘 확인해, 4, 4오면 각인 거 확인해서 부호만 잘 체크해주면 되고 사각형 그래서 해주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자, 113번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겠네요. 왜지? 위에서는 계속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어쨌든 삼각비 값을 하나 주면 특징이 쌤 그때 뭐라 해서 복습할 때 삼각비라는 건 하나만 알면 나머지 삼각비를 모두 알 수 있다 그랬죠? 얘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네, 하나의 값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습니까? 식을 줬어요. 더하기 값을 줬죠. 더하기 값.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각각의 값들을 알 수 없지만요. 뭘 할 수 있냐면요. 공식을 또 한번 써봐요.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죠? 얘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죠? 얘는 뭐가 되죠? 분자 2배 해주시고 밑에 제곱한 거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일단 헷갈리고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먼저 공식을 사용해 줍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리고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조금 예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사인 코사인은 공식이 하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우리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네, 2ab를 구하라는 거고요. 얘는요 a 제곱 빼기 b 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가 돼요. 맞죠? 네, 인수분해가 되니까 밑에 쓸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얘 알잖아요. 곱하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곱셈 공식으로.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어떻게 구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대입하면 4분의 1 되고 마이너스 2ab가 얼마였다?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ab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8분의 3인 걸 구했죠.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구하게 됐네요. 그리고 더하기를 알면 우리 빼기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당연히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어떻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 a 빼기 b죠? 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플러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가 됩니다. a 플러스 b 얼마입니까?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 되고요. 우리 이미 2ab가 마이너스 4분의 b라는 거 알잖아요. 그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죠? 그럼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네, 2분의 3이 되네요. 플러스 2분의 3이죠.
그럼 얼마가 돼요? 4분의 7이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빼기 b는 풀마 2분의 루트 7이 나와요. 자, 근데 얘 몇 사원면극이죠? 4사원면입니다. 올사탕 코사인만 플러스죠? 얘 마이너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올사탕 코 맞죠? 아이고 쏘리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미안. 파이네요. 파이 잘못 봤네요. 2파인 줄 알았어. 쏘리. 그럼 이거 몇 사원면 각입니까? 아, 2사원면 각이네요. 그쵸? 2사원면 각인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네요. 사인이. 그럼 a가 뭐였다는 거예요? 플러스였다는 소리죠.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빼기 되면 뭐가 돼요? 아, 전체 뭐가 됩니까? 아, 플러스가 되네요. 맞습니까? 전체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2, 4, 5면 올싸 사인만 플러스니까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지금 하나 실수했네요. 뭘 실수했죠? 예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순서를 그대로 썼다. 그쵸? 쏘리. 예,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예, 쏘리. 그래서 얘 바꿔줘야 되겠네요. b 플러스 a에 b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쵸? 쏘리. 아이고야,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제 순서를 안 바꿨네. 쏘리. 그럼 얘 바꿔줄게요.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b 플러스 a. 뭐 어차피 좀 순서가 바꾼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면 b 마이너스 a는 풀마 2분의 루트 7인데 얘가 지금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네,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얘가 플러스입니다. 얘가 플러스고요. 그쵸? 얘는 네,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면 전체 보고 마이너스라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을 대입하고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자, 근데 어쨌든 더하기식을 변형했더니 탄젠트의 값을 구하기는 좀 어렵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쓸까요? 탄젠트 공식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 2알파분의 사인 2알파라고 바꿔줄 수 있고요. 예, 그대로 네, 대입만 쫙쫙 해주면 답 얼마가 됩니까? 7분의 3루트 7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일단 대각공식, 반각공식, 더세정리까지 했고요. 네, 내용은 좀 외울 게 많았다. 그쵸?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요. 일단 공식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수 없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 우리 삼각함수의 합성도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